연말에 상을 많이 탑니다. 올해 보도상, 호루라기상 대다수의 상을 다 타봤죠. 문지석 검사 아시죠? 문 검사님이 호루라기상 시상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릿지릿이 올해 10만 구독자는 넘길 줄 알았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 넘긴 것 같습니다. 예, 지릿지릿 관계자 여러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사실은 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재미없는 기자들 불러다가 재미없는 얘기, 시사, 정치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에 없던 인터뷰 채널이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 채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채널이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하이프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눌러주시면 채널의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연말에는 연예계도 그렇겠지만 이 기자계에서도 좋은 보도, 특정 보도 한 것들이 연말에 상을 많이 탑니다. 많이 타고 아마 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 보도상도 리박스쿨팀이 탔다고 해요. 2025 올해 호루라기 언론상 뉴스타파 리박스쿨 취재팀. 근데 뭐 저로서는 좋은 일이죠. 제가 뉴스타파 탐사 1팀장을 하면서 했던 보도들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나이도 많고 연차가 좀 되고 해서 대다수의 상을 다 타봤죠. 타서 이렇게 상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와 함께 고생했던 우리 팀원들은 어린 친구들이고 아직 한참 열심히 뛰고 있는 현장 기자들인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힘이 나죠. 기자들한테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너희가 중요한 보도를 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호루라기상 타러 갔는데 많은 공익 제보자들이 오셨습니다. 보니까 문지석 검사 아시죠?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현직 부장검사가 이 정도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나?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준은 사실 조작 강압 수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분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도 어미준은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사건이랄지 사실상 본인이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고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갔죠. 근데 그랬던 어미준의 실체가 문지석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것이 또 상설특검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 검사님이 호루라기상 시상식장에 오셨더라고요. 올해의 호루라기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쿠팡 가족의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뵀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수상 소감을 또 말씀하시다가 울컥해서 적어온 수상 소감을 못 읽는 상황이 되자 아들이 나와서 문 검사님이 써온 수상 소감을 대신 읽는 진풍경이 그날 펼쳐졌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문 검사님처럼 소신 있는 그런 검사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초등학교 어린 학생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아버지의 수상소감을 대신 읽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모든 검사들이 썩은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받죠.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판을 한 4번 정도 했는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검찰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한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고 그렇다면 윤석열이 재판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이 안 나오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본인이 법정이 나오지 않는데 이 재판을 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어쨌든 피해자로 지목된 윤석열이 이 기자들을 처벌할지 말지 의사표현, 내가 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검찰이 알아서 기어서 충성수사, 하명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 당연히 판사는 공소를 기각해야 되고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겠죠. 재판을 그만해야죠. 윤석열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재판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오히려 재판, 공판이 진행될수록 검사 윤석열이 했던 짓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주임검사가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봐줬다는 세간의 의혹. 윤석열의 주장처럼 이 사건의 수사 대상도 아닌 조우영이 억대의 돈을 박영수한테 왜 준 거죠? 이런 사실들은 제가 재판하기 전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검사 윤석열이 했던 그 부적절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이 재판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본인은 지금 저희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 재판도 한참 안 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법행정력의 낭비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네가 TBS를 살리려고 하나? 굳이 돈도 안 받고 출연료도 없이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각에서는 TBS는 그냥 없어지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TBS에 남은 구성원들은 절반이 안 됩니다. 대다수가 떠났고 사실은 그 안에서 갈등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윤석열이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갈등들이 다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당선과 함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또 잘 나갔던 프로죠. 신장식의 신장개혁.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을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김건희가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TBS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끊는 것은 오세훈과 서울시 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했죠. 그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일을 왜 했느냐고 봤을 때는 오세훈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의중을 뭐 알았거나 아부를 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김건희나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오세훈에게 그런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시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 결정을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맞서 싸웠던 분들이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서울시의 예산이 다 끊기니까 사실은 인간의 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오세훈 편을 드는 듯고 김어준을 탓했던 분들은 대부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직원들은 그럼 무슨 죄입니까? 지금 1년 4개월 가까이 아무런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묻지마 범죄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엮여서 나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죠? 야, 이게 정권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구나. 기재부 공무원들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일을 하는구나였고 결정적으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TBS에 대한 방송 발전기금 지원 예산은 75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삭감된 겁니까?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보면은 이 특별시 지역은 지원 대상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윤철 장관의 해명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랑받는 수도권 FM 방송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행위였어요. 굉장히 잔인한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성찰이 없구나. 이재명 정권이 됐지만 크게 바뀐 게 없구나 하면서 큰 실망감이 일었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발버둥 쳐봐 이거 안 되겠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죠. 그래서 진짜로 그냥 이달 12월 말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월급 안 나온 건 말 둘째 치고 이분들은 이제 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다 찬 상황에서 저희 봉인해제 라디오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작가님들, PD님들 다 무급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가까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아유, 여기는 재능기고 저는 그냥 기고. 전 익숙해요. 급여를 못 받은 지 14개월째 되네요. 어찌됐든 저 봉지욱의 봉인 해제나 뭐 변상욱의 블라블라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채널이고 저희는 역량이 있는 곳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을 남발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희대 사법부에 문제가 있네, 사법개혁이 절실하네 느끼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추경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간밤에 기각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 안 된 것은 언론개혁이죠. 검사와 판사는 혼자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일부 검사와 일부 판사들이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 검판사와 형 동생 하면서
때로는 그 검사가 원하는 수사 방향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완전히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판사가 로비를 받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홍보해 주거나, 그런 사법 권력에 기생하는 기자들이 기사를 써주죠. 검사와 판사의 그 힘은 언론과 합쳐질 때 가장 커집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우리가 윤석열 만나서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TV를 통해서 윤석열이 하는 말을 듣죠. 근데 모든 언론의 기사에는 편집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죠. 세상에 객관적인 보도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죠. 저의 주관적인 대로 제가 쓰는 단어나 문장 구성 자체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철저히 주관적인 것이지 완벽한 객관적인 기사는 없습니다. 근데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은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에요. 언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채널이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